자,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이 어떻게 하면은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와 뼈를 리가먼트,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대와 뼈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머슬, 근육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관절은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상지 지지대라고 이야기하죠. 하체는 사타구니 옆에 고관절, 설관절, 발목뼈, 족관절, 이걸 하지 지지대라고 합니다. 관절은 많이 움직이고 굉장히 힘드는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대, 리가먼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대는 단단한 생고무처럼 이렇게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먼트, 인대가 끊어지면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인대가 충격을 받으면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든 일을 한쪽을 무리하게 많이 하면은 인대가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대라는 거와 관절과 뼈를 생각하면서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 상지지대, 하지지대, 인체 관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관절염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절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관절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인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관절을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영양만 골고루 섭취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엑사이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은 너무 과한 운동도 안 좋고 너무 약한 운동도 안 좋고 적당한 운동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적당히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편중된 운동은 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리라든지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한쪽만 쓰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달리기, 걷기, 팔굽혀 펴기, 그 다음에 헬스 같은 거. 헬스 운동할 때 여러분 한쪽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요가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 인체 6대 관절을 균형되게 쓰는 게 좋다. 적당한 운동이 좋다. 적당한 운동을 조금 늘려나가면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엘리트 운동선수들,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이 서서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서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의외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한쪽 부위를 특정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부상으로 인해서 그 선수 생활을 조기에 마감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관절염의 또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뼈가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수분도 빠져나가고 단백질도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쪼그라들면 이렇게 캐파가 줄어듭니다. 이 뼈의 형태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키가 작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운동을 하는 분들은 뼈가 줄어들 때 예쁘게 찐빵 모양으로 찐빵 아시죠? 겨울에 먹는 찐빵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캐파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때요? 움직이는 거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레인지 오브 모션. 움직이는 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범위가 줄어들 뿐이에요. 척추의 캐파가 줄어들 뿐이야. 그럼 어때요? 키가 작아지면서 움직이는 걸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꾸준히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자,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뼈의 캐파가 줄어들면서 뼈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게 골격이라는 가시가 생겨요. 앞부분에, 끝부분에 가시가 생겨요. 골격이라는 가시.
그럼 그 골격이 어떻다? 이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근육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 골격이 신경과 근육을 누르게 되면은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펴지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들 동네에 어르신들 분 중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허리를 펴지 못해가 이렇게 우리가 기억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 가끔 보시죠. 그분이 바로 이 골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은 골격이 점점 자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적당한 운동을 하고 5대 영상을 골고루 섭취하는 분들은 잘 늙어간다, 멋지게 늙어간다, 아름답게 늙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고 영양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기억자로 허리가 이래가지고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죠. 그 다음에 관절염이다라고 해서 무릎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약을 처방하고 뭐 또 수술하자고. 그게 아닙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요, 체중부터 줄이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가면은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져. 그럼 어때요?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무릎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 상기 전체를 받치잖아. 무릎과 족관으로. 그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조금씩 체중이 줄어들면서 어떻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는다. 그러면은 관절염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관절에 대한 어떤 이런 이론을 알고 계셔야 내가 관절 관리를 잘하고 관절염에 노출되지 않고 관절염이 왔더라도 여러분들 손수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수였습니다.